안녕하세요. 과학 신세계 과학 정보통정 홍설록입니다. 뭐야? 완성이가 꺼져 있나? 완성아, 완성아, 이게 왜 이러지? 살록. 그래. 왜 그래 완성아? 어제 이상한 것 같아서 내 PC 돌보미 서비스 신청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가? 왜 이러지? 백신 설치할 걸. 일단 의뢰. 완성아 할 수 있겠어? 그럼 일단 들려줘.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아프고 일상이 변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는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임상시험 전에 하는 거, 이것도 제가 자신 있는 분야죠. 잘 찾아오셨네요. 완성이가 아파서 그런가 오늘따라 의뢰가 와닿네. 자, 그럼 오늘은 임상시험 전에 하는 시험, 전임상시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람도, 여기 완승이 같은 기계도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 그리고 잘 치료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음식에 들어있는 독을 확인하기 위해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기미상궁이나 음식에 은수저를 넣어 수저의 색이 변하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변사자의 목구멍에 밥을 넣었다가 꺼내 닭에게 먹여 독살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도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확인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학도 의학도 더 발달한 요즘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확인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 오늘 의뢰에는 임상시험 전에 뭘 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완승아, 그걸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 중이야.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거야.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엇을 개발할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에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후보 물질을 탐색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후보 물질 중에서 두통에 효능이 있는 후보 물질이 있겠죠. 그 후보 물질들의 효과를 세포로 확인한 다음 확인된 후보 물질을 다시 추려서 소동물, 영장류 실험인 동물 실험을 통해 시험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를 알아보는 시험을 진행하는데요. 이 동물 시험을 거쳐 안정성이 확인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식약처의 승인을 통해 치료제나 백신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됐고, 그러니까 전임상시험을 거쳐야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고? 네, 맞아요. 전임상시험이란 임상시험 전에 하는 시험을 말하는데요. 신약 후보 물질의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같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전임상시험에서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실험과 설치류를 대상으로 하는 소동물 실험, 마지막으로 영장류 실험을 진행합니다.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실험을 거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장류의 경우 사람과 가장 비슷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임상 시험에 있어서 영장류 실험은 그 중요성과 역할이 큰데요. 그런데 연구에 사용되는 영장류는 수입을 통해 구해야 하는데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수요가 많아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5년 다양한 영장류를 확보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영장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생소한 이 국가영장류센터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더 주목받게 됐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때 영장류 실험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도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영장류 실험이 필수라는데 감염 모델을 구할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장류 시험 지원이 가능한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감염 모델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중국,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
백신 개발에 필요한 영장류 감염 모델을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하게 된 것이죠. 이미 감염 모델을 개발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인원과 규모로 뛰어든 연구였지만 빠른 성과를 보인 우리나라. 이를 통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세계 최초로 확인하는 등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또 국내 기업들이 국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할 수 있도록 전임상 시원을 지원! 임상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전임상시험의 역할이 중요하네. 그럼요.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전임상시험을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임상시험 없이는 새로운 약이나 백신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인류가 당면한 식량, 에너지, 환경과 보건 의료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보건 의료 문제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질환과 전염병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련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문제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주도로 다양한 기관이 힘을 모아 전임상 시험을 지원하고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서 영장류 감염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사례를 겪으며 정부에서도 전임상 시험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임상 시험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감염병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K-백신, K-치료제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 홍설록은 이만 다음 시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